국민의힘 역시 돌봄 비용 부담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그분들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도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꼼꼼한 고민 없이 무작정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를 혁신해서 초등교육과 돌봄 공백을 촘촘하게 채워나가겠습니다. 아마 국민택배 오늘 사연을 말씀 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 김병욱 당원자님도 이제 아이 셋을 이제 키우고 계시는데, 이제 그동안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이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사실 축하할 일이라기보다는 큰 걱정거리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이른 하교 시간 탓에 돌봄 공백이 생겨났고, 많은 부모들께서는 늘봄 교실 추첨에 마음 졸이면서 학원 뺑뺑이를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교육부에서도 늘봄 학교 확대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책을 좀 더 촘촘하게 하고 전폭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내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7년까지 초등학교 전체로 늘봄학교를 무상화하겠습니다. 또한 방학 때마다 하시던 아이 끼니 걱정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방학 중에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을 확대하고 특히 점심 전후로 활성화해서 맞벌이 자녀들의 급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무상이라고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 퀄리티가 또 낮은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국민의힘은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늘봄학교를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부모님 눈높이에 맞는 고퀄리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학교에 보급을 하고, 학원보다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그런 안심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디서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산단에 향후에 곧 추진될 유보통합 모델인 공공형 교육 돌봄 통합시설을 설치 의무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2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1000여 개의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제조업 고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단의 공공형 통합시설 설치를 통해서 산업단지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아이와 함께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에 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돌봄 때문에 대도시로 이사 가셔야 할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취약지역의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을 해서 부족한 돌봄 서비스 공급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비용과 관련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을 비롯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당 확대를 주요한 공약 및 정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돌봄 비용 부담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그분들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도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꼼꼼한 고민 없이 무작정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슈를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0세, 1세의 과도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세 부모급여는 올해부터 월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낮고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급여를 급하게 들여온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당은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영향을 고려해서 향후의 아동수당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녀 세액 공제나 자녀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을 크게 확대하면 중복 지원 문제와 함께 재정 부담이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아동수당과 세제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수당을 무작정 몇 세까지 얼마를 늘리겠다는 약속보다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공약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현금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서 단계적으로 통합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 서비스, 그리고 아동 부모 상담 지원과 같은 실제적인 서비스로 지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정한 시기에 몰린 현금 지원을 원하는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는 방식입니다. 결국에는 아동별로 통합 관리 계좌를 신설하고 돌봄 및 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부모들은 아이의 생애 주기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아이에 대한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하면서 향후 돌봄 양육 소요 비용이나 서비스 지원의 효과나 취약계층 여부 등을 고려해서 지원을 합리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부터는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개념이 아니라 새학기를 맞이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지원과 교육 투자 목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기 초에 월 50만 원씩 도약 바우처를 지급하겠습니다. 쑥쑥 성장하는 아이들의 교복과 체육복 걱정, 신학기 학용품과 교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며, 교육교의 격차를 줄여 동등하게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공약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는 민생 관련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되는 결혼, 주거, 교육 관련 공약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국가적 난제를 풀어가는데 국민의힘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민택배 관련해서 질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언론인분들 뭐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일보 김도영입니다. 그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 원씩 연 100만 원 돼 있는데요. 이거 기존에 지급하던 그 현금성 지원을 다 없애고 이걸로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고등학교에는 수당이 지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 지원을 없앤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새 학기에 아이들의 지원을 위해서 새롭게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 생기는 건가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죠. 기존에 없었던 그 새로운 형태의 지원금인 건가요?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얼마나 계산하고 계세요? 예, 새학기 도약 바우처 예산은 5조 원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주 공약 발표에서 저출생 대응 특별 회계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교부세 등의 개선 등을 통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